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아픈 거거든요. 그걸 처음 들었어요. 일상생활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30대 분이셨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표현했어요. 고치는데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두 가지 원칙.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말고 저희가 네. 처음으로 좀 다른 주제를 다루려고 네, 준비한 주제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한의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지. 오늘 주제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네네네.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역류, 식도염. 뭔가가 역류를 하고 염증이 있다는 소리겠죠. 구체적으로 위산이 역류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뉴스를 가끔 볼 때 끔찍한 뉴스지만 황산 테러를 했다, 염산 테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산성 물질은 살을 녹일 정도로 엄청나게 센 물질이에요. 위산도 그렇거든요. 위산도 강한 산성을 지니고 있는데 위 세포는 특수한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식도는 그렇지 않아요. 위산이 식도로 넘어가면은 그 살을 녹이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역류성 식도염인데,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위장에서 식도로 위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밸브가 있어요. 그 어려운 말로 위식도 관략근이라고 하거든요. 그 밸브가 잘 작동하면은 넘어가지가 않게 되는 건데, 그게 망가지는 게 이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진단받으면 병원에서 약 처방해줘요. 그러면은 염증은 없앨 수 있겠죠. 근데 역류는 안 없어져요. 아, 본질적인 건 안 없어진다. 그렇죠. 밸브를 고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약으로. 그래서 염증은 없어지니까 약 먹는 동안에는 좀 덜 하겠죠. 근데 다시 약을 안 먹으면은 또 염증이 또 생기니까 이게 재발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흉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가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침이 나는 거고, 일상생활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깨끗하게 잘 낫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양방 치료, 내과 이런 데를 가는 거랑 한의원을 가는 거랑 다른가요? 네네. 저희는 역류도 없애드리고 염증도 없애드려요. 애시당초에 염증이 왜 생길까요? 위장 활동이 뭔가 원활치 않아서,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염증을 없애는 약, 제산제 이렇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밸브를 정상화하고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도록 그렇게 처방을 해요. 위라는 게 음식이 입으로 통해서 식도로 내려가서 위장에 일단 들어갑니다. 위장에서는 밸브를 딱 잠궈 놓고 음식을 부시거든요. 믹서기처럼 부셔요. 그게 다시 내려가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믹서기가 망가지게 되면은 염증만 처리할 게 아니라 이 믹서기 자체를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관략근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명치라고 하잖아요. 관략근 엉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위식도 관략근이라는 것도 그래요? 있습니다. 관략근 밑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위식도 관략근이라는 것도 있는데, 가슴, 배 이 사이에 이제 명치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 횡격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가슴과 복부를 나누는 이제 큰 근육막인데요. 그 횡격막에 식도가 딱 끼어들어가서 그 밑에 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하고 위식도 관략근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위장이 밑으로 쑥 내려가잖아요. 위하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럼 밸브가 그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횡격막하고 이 밸브 위치가 바뀌게 되면 밸브가 안 닫혀요. 그리고 이거 반대로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은 위장의 큰 이제 몸뚱아리를 얘가 이제 닫으려고 하면 잘 또 안 닫히겠죠. 그러니까 위장의 위치를 바로 잡아드려야 돼요. 그런 걸 저희는 위장의 위치를 직접 바로 손으로 잡아드리는 방법을 해서 관략근이 다시 잘 움직이게 만들고, 약 처방을 하게 되는데 방 정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에 큰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쓰레기를 먼저 끄집어내야겠죠. 해독 치료라고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고 청소기 돌리겠죠. 이제 먼지를 털고, 그리고 뭔가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마트에서 갖다 물건을 사다 채우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해독하고 위장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게 유지되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약 처방해드리는 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질문할 게 더 많은데 네네네. 해결 방법을 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집에서 엄마한테 네. 밥 먹고 바로 눕지 말라고. 네네네.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걸린다고. 네. 이 말 사실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 게 그래도 도움이 돼요. 내가 그냥 누워서 잔다 하면은 위장 활동도 깨 있을 때보다는 원활하지 않거든요. 자기 전에 먹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위장 활동이 더 약해지니까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죠. 식후 몇 시간 있다 자는 게 좀 좋을까요?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최소. 네. 그게 위장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리거든요. 최소한
위장을 좀 비우고 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주무시는 게 낫고, 저녁 시간이 너무 늦으시면 별로 좋진 않고요. 점심 먹고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있나요? 반대로 네. 또 완화시키는 음식들. 너무 자극적인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맵고 짜고 뭐 신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위장벽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산성 물질도 더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서 너무 맵고 짜고 시고 이런 것들은 좀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완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은 또 있나요? 그 감자? 튀긴 감자 말고 삶은 감자. 뭐 어떤 으깬 형태든지 감자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감자가 또 칼륨도 많기 때문에 위산의 작용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메밀, 좀 뭐 양배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시고요. 녹두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가루가 진짜 안 좋죠. 이 네.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 위쪽 관련돼서. 밀가루가 국내에서 나오지 않아요. 미국에서 대부분 오는데 미국에서 배 타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상하지 않도록 뭔가 화학 처리를 많이 해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뭐 우리밀로 된 그런 걸 만들어서 첨가제 덜 넣고 만들면은 괜찮죠. 좋은 밀가루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네.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거나 다이어트를 하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신 분들이 있는지. 오히려 다이어트를 해야죠. 이분들은 속이 쓰리거든요. 살이 쪄서요? 아니 그 염증 때문에 속이 쓰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염증 때문에 속이 쓰려서 뭔가를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식사 말고 자꾸 간식이나 이런 걸 먹으려고 해서 참 혼자 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공복을 참아보려고 해도 속이 쓰려서 못하겠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병행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완화가 됩니다. 위장이 지친 거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네. 좀 살이 찐 분들이 좀 더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많습니다. 대부분이 훨씬. 네. 저희 한방 책의 고전이라고 하는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먼저 치료해야 될 병과 나중에 다스려도 될 병에 대해서 나눴는데, 거기서 한자로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중만 대소변 분리는 먼저 치료하라고 되어 있어요. 중만이라는 건 배가 빵빵하고 더부룩한 거예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해당됩니다. 대소변 분리, 변비나 설사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히 비워야 돼요. 그 현대적으로 말하면 다이어트랑 비슷하겠죠. 보통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이 늘어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다이어트가 도움이 되시죠.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화되신 분들은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 식생활 패턴이 일단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도 또 많아요.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되게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든요. 몸이 안 좋아지면은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점점 우울해집니다. 외모도 안 좋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무기력한 상태가 되거든요. 몸의 변화서부터 시작하면은 정신적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생활성도 올라가고 더 부자가 될 가능성도 더 많아져요. 실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절반 이상은 소화기가 안 좋아요.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나요? 해독을 먼저 하거든요. 개인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짧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도 가능하지만 뭐 몇 개월 이상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병원 기준에서는 뭐 3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약 처방도 같이 이제 해드려야 되고, 식도 관략근이 제 위치에 있도록 내장기춘하라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덜 재발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저 뭐 댓글에서 욕해도 뭐 상관없는데요. 병원에서 도저히 안 돼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나요? 많죠.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남들 뭐 먹고 싶다 이랬을 때 따라가서 먹으면은 이거 먹고 탈날까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 대원을 하시고, 사실 아까 그 내장기춘하라는 걸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저희 병원은 또 원천 기술이기도 해요.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제 고쳐드리는 것도 저희 병원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완치된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정말 많습니다. 특이하거나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다면 좀. 밥을 맘대로 못 먹어서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께서 30대. 30대였어요. 네, 30대 분이셨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표현했어요. 처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하고 다른 치료를 받으시다가 머리가 이상해지는 느낌이 생겨갖고 저희한테 오셨던 거거든요. 회사도 그만두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시고 건강 상태를 회복하시고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심리학에서 신체화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신체화 증상이. 네네.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은 해부학적 염증이나 어려운 말로 기질적 질환이라고 하는데, 기질적 질환이 없는데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통증이 있고
그 다음 소화기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소화기 증상이 한번 생기면은 내가 이 증상이 생길까봐 또 두려운 것도 있어요. 불안하고 이제 뭐 우울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치료를 하시면 좋아요. 그걸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원칙은 음식을 아무 때나 먹지 말라. 간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예, 얘도 쉬어야 돼요. 위장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되거든요. 쉬는 시간 없이 일하려고 하면은 몸도 퍼지고 정신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위가 데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속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얘를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하루에 한 끼를 먹던 두 끼를 먹건 상관없어요. 음식을 먹고 적어도 서너 시간은 공복을 유지를 하셨다가 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얘가 좀 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조금 먹는다고 자주 뭘 먹으면은 계속 들어가면 또 일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그게 제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음식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 맛있게 드시고 서너 시간 음식을 안 드시면 됩니다. 살찔 것 같아서 조금 먹었다? 배고파서 또 드실 거잖아요. 그냥 음식이 앞에 있으면은 맛있게 드시고 어느 정도 공복 유지하셨다가 다시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증상이 생겼다, 2주를 넘기지 마세요. 이게 우리 몸에서 증상이 생겼다는 거는 경고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대략 한 2주 이내에 뭔가 치료를 하거나 그걸 적합한 치료를 하면은 빨리 덜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괜찮겠지 하고 혼자 판단해서 이거를 한 달 이상 방치를 하잖아요. 만성으로 변하게 돼요. 만성은 그냥 오래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증상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고치는데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두 가지 원칙: 음식을 아무 때나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증상이 생기면 2주를 넘기지 말고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보자.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